여기까진 분위기 참 좋았는데. 네 목소리 들을래? 아무 말이나 해봐. 어차피 치매 환자야. 영혼은 죽고 가족만 남은 빈 껍데기. 그냥 죽어버리면 편할 텐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 참 모질게도 말합니다. 자식도 부모가 유통기한 지나서 썩은 내 진동은 버리는 거고. 얘는 원래 이런 애였는데 뭘 기대했을까요?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진 않지만요. 그런데 문영이가 하면 왜 이렇게 독할까요? 뜬금없는 뇌피셜 영상 올려봅니다.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틀려야 제맛인 뇌피셜 시작해봅니다. 야, 인상 쓰니까 얼굴이 엄마랑 아주 똑같네. 여러모로 닮았어. 얼굴도 글솜씨도 여러모로 엄마를 닮은 문영. 어두운 거울 속 문영은 엄마와 함께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거울에 비친 엄마의 모습. 엄마의 영혼은 살아 늘 문영을 따라다닙니다. 너는 곧 나야.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서쪽 마녀의 살인을 탈고한 뒤 행방불명된 문영의 엄마. 엄마의 실종과 관련된 그날 이후 아마도 성진 씨를 떠났을 문영은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의 그늘에 벗어나 아버지와 지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그림자는 뿌리 깊었고 아버지는 병들어갔죠.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 죽은 사람 같은 아버지가 부성을 보인 기억이 문영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이 가지고 있는 가족 사진 속 엄마의 자리는 찢겨졌지만 아버지는 접힌 한쪽 끝에 늘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를 직접 보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큰맘 먹고 아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찾아간 병원. 문영을 보고 아버지 고대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처럼 죽어 하는 소리와 함께 이내 문영의 목을 조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목을 조르던 아버지를 할퀴며 저항했던 것과 달리 문영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슬픈 눈으로 이럴 줄 알았다는 듯 공허하게 웃을 뿐이죠. 고대하는 문영과 마주쳤을 때 자신의 딸이 아닌 문영의 엄마를 보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회 주리를 통해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고대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4회 문영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왜 살아있어? 고대한은 괜찮은 병원의 최장기 입원 환자로 그동안 가족들의 면회도 전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치매 환자입니다. 오랜 시간 문영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그의 기억 속에 따른 어린 모습일 거라고 가정해 본다면 성인이 되어 누가 봐도 자신의 엄마를 닮은 문영을 보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대한이 용서 못할 행동, 가령 딸인 문영에게 위해가 갈 만한 일을 엄마인 도희재가 했고 아버지로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던 건 아닐까요? 좀비아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완전 무결한 인간이 없듯이 과거에 잘못했을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부모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생각해본 뇌피셜입니다. 저는 문영이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타고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약을 택해 반사회적 인격 성향인 척하거나 후천적으로 엄마에 의해 잘못된 정체성이 심겨졌을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요? 문영이 집으로 돌아온 밤, 귓가에 속삭이는 엄마의 영혼과 함께 일렁이는 화면과 암전, 시면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마치 물귀신처럼 문영을 끌고 바닥으로 들어간 엄마. 그리고 어린 문영은 호수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호수 속에서 들려오는 제발 살려달라는 여자의 목소리, 수면 위로 나타난 여자, 그리고 문영은 깨어납니다. 억압되고 강제된 문영의 자아, 꿈속에서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린 문영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문 뒤엔 한 여자가 누워있죠. 문 앞에 서 있지만 열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적 특정 경험은 문영의 마음속에 자물쇠를 걸고 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물에 발을 적실 뿐이죠. 이것이 문영의 자아, 정서,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예측해봅니다. 마음 깊이 가둬놓았지만 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어린 문영의 의지가 열쇠가 되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너도 죽을 때까지 나를 몰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어. 겁쟁이. 문영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강태를 이렇게 수차례 직면시켜 왔습니다. 강태의 반응 어떤가요? 위선자. 이때 강태의 얼굴은 어떤가요? 전곡을 찔린 표정 아닌가요? 이제 강태가 말하는 문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같은 부류는 환자랑 좀 다르지. 약 먹고 주사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고 그래서 딱히 치료법도 없어. 예우도 안 좋고. 문영의 표정 어떤가요? 네가 지금 무슨 감정으로 이렇게 날뛰는 건지 너도 모른다고. 속은 텅 비었고 그냥 소리만 요란해. 깡통처럼.
전곡을 찔렸다거나 들켰다는 절대 아니고 아니요 상처받았어. 저는 이렇게 읽히거든요. 모른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른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숨기고 있으니 모를 수밖에요. 문영이 숨기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잠긴 방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앞서 사회 리뷰에서 언급했던 나비와 관련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잘못 알고 있든 숨기는 게 있어 알 수 없든 문영이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타고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린 시절 문영이 나비를 찢었던 곳 기억하시나요? 워낙 나비 이미지가 강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멋진 꽃밭이었습니다. 나비만 아니었다면 어린 문영과 강태의 동화 같은 장소로 그려질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작약이 피는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작약 향기도 참 좋죠? 사람들은 흔히 모란과 작약을 혼동한다고 합니다. 향기가 없다고 소문난 모란도 사실은 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참 놀랍죠? 신라 선덕여왕의 모란도에 얽힌 이야기 덕에 모란은 향이 없는 화려한 꽃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공식 홈페이지상 인물 소개에 따르면 영혼의 향기라 불리는 감정이 없는 캐릭터로 문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문영이 향기가 없는 모란인 줄만 알았는데 모란처럼 보이는 향기 진한 작약이었다면 어떨까요? 사이코즈만 괜찮아 재밌게 보시라고 뇌피셜 올려봅니다. 뇌피셜은 틀려야 제맛이고 드라마는 직접 봐야 제맛이죠? 너무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소심한 유튜버를 행복하게 합니다. 해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어졌길 바랍니다. EarTV